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9월 첫째 주 수급 관심주 소개 영상입니다. 종목은 총 4개입니다. 후보 리스트 종목은 총 8개였었는데 그 중에서 4개로 선별, 압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은 좋지만 고가권이다 보니 제외한 종목, 중기로 볼만한 종목이지만 9월 첫째 주, 한 주만 놓고 보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서 등등 이유로 4개는 제외를 시켰고요. 참고로 후보리스트 종목 영상은 멤버십 등급 중에 보좌관 절친에 가입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휴캠스입니다. 네, 요런 흐름을 보였어요. 잠시 후에 기술적인 흐름, 수급 등 살펴보겠고요. 우선 회사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차트로만 소개하지 않으니까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휴캠스는요, 2002년 9월 15일 남해화학에서 기업 분할해서 정밀화학 및 기초화학 제품의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쪽이 다 화학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타 쪽에서 탄소 배출권도 판매하고 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여기 보시다시피 최대 주주는 태강 실업이고 국민연금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죠. 국민연금이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1.19%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지난 보고서가 3월 31일이었음을 보면 2분기에 지분을 약 한 11만 주 늘려서 11.19%를 보유하고 있구나 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인데 3분기를 저점으로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3분기의 경우에는 판매량 회복과 함께 주요 제품의 이익 개선이 예상되는데 다만 좀 여기 탄소 배출권 3분기에는 탄소 배출권 판매량이 없어서 전체 이익은 감소할 전망이긴 합니다. 지난 3월 신규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었어요.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인물 사진도 좀 갖고 오려다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갖고 안 갖고 나왔는데 뭐 기사로도 있습니다. 신진용 대표이사인데요. 화학 분야에서만 약 40년 가까이 근무한 분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는 정산해강 대표를 하면서 적자회사를 3년 연속 100억 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게 만들었었는데 향후 휴캠스에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는 한번 이제 봐볼게요. 일단 딱 눈에 들어오는 거는 뭐죠?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지난 화요일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그쵸? 월요일날 거래량이 13만 주였는데 화요일날 거래량이 그거 전일에 한 거의 20배? 크게 상승했었고 이날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들어왔고 이때부터 기관의 매수는 스타트가 됐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좀 주춤했고요. 보험 4일째, 연기금 4일째, 투신 4일째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눈에 띄고 그리고 기관의 한 곳만 들어온 게 아니고 여러 기관이 함께 매수가 유입된 점은 바닥 탈피 기대감을 갖게 하는 듯 보입니다.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요,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좀 돌리려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9,500원, 2차 목표가는 25,500원 제시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하는 가격은 17,000원이 종가상 강하게 지켜지지 못하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Y솔입니다. 일단 거래량 터졌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괜찮네. 이 정도만 보시고요. 좀 회사 좀 말씀드릴게요. Y솔은 2008년 6월 설립이 되었고 2010년 9월 상장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최대 주주는 대덕입니다. 지난 2017년 대덕 GDS가 Y솔을 인수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8년도에 대덕전자와 대덕 GDS가 합병을 했고, 그리고 올해 대덕전자와 대덕의 인적 분할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덕이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은, 여기 제가 적진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 국민연금이 작년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변화가 없었어요. 공시를 보니까 국민연금이 작년 말 기준으로 5.01%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월 2일 기준으로 해서 또 어디 운용사가 또 한 곳이 좀 갖고 있는데 KB자산운용이 5.1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민연금만 이렇게 여러 기업들을 보면 한 종목이, 한 기업이 국민연금만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이처럼 Y솔처럼 국민연금도 갖고 있고 운용사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뭐 국민연금, 운용사, 외국계 또 유명한 또 펀드에서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 한 곳보다는 이렇게 두 개, 국민연금과 운용사, 우리가 좀 아는 이렇게 수급 주체가 두 군데 정도 있으면, 두 군데 이상 있으면 그래도 좀 회사가 괜찮네, 좀 관심 가져봐,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뭐 그런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매출 비중 보시면요, 여러 뭐 SAW 필터, 요 W는 웨이브입니다. 예, 웨이브, 뭐 듀플렉서, 뭐 모듈, 여러 모듈 등이 있어요. 뭐 블루투스 모듈 등 무선 주파수 솔루션 제품의 개발 및 판매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주파수를 필터링하는 무선 주파수 부품의 매출 비중이 거의 다인 거죠. 특히 휴대폰용, 여기 제가 여기 동그라미 지금 치는 SAW 필터, 특히 휴대폰용 SAW 필터 제품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 관계가 없다는 거. 작년 기준 고객사 비중 보면요, 삼성전자가 무려 60%. 옛날에는 비중이 더 컸었어요. 예. 그리고 중화권 업체가 32%, LG전자가 8%였던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작년 기준. 그런데 5G에서는 이 SAW 필터가 아니고 BAW, 여기 W도 역시나 웨이브예요. BAW 필터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 BAW 필터 단품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SAW 필터 대비 단가가 높기 때문에 향후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BAW 필터가요. 여기 뭐 특정 주파수를 필터링하는 부품이다. 그런 제품이 100%를 차지한다. 라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 안테나가 신호를 받으면, 그러니까 수신하면 필요한 신호를 분리해주고 잡음도 줄여주고 신호를 증폭시켜서 필터를 거쳐서 신호는 변경되고 주파수를 데이터 신호로 변경하는 등
뭐 그런 부품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5G 관련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다. 실적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보다는 또 내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기술적인 흐름 보시면 초반에 잠깐 봤지만 일단 거래 터지는 모습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2주 정도 이렇게 한 2주 정도 쭉 빠지다가 200일선, 241선이 있는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정 나오다가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계단식 상승보다는요, 이처럼 반등 나올 때 굉장히 탄력이 큰 반등이 나와주면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더 많이 갖겠죠. 뭐 그런 흐름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금요일 날 30만 주 이상씩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이 14만 주, 투신이 6만 주, 사모펀드 5만 주. 그러니까 지금 와이솔드 보면은 외국인도 들어오긴 했고, 그리고 이번 주만 봐도 수급 나쁘지 않아요. 그쵸? 수요일만 팔았고 연일 다 샀어요, 기관이. 그리고 기관 보면은 한쪽만 산 게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또 함께 매수가 들어온 게 눈에 들어옵니다. 1차 목표가는 17,500원, 17,500원 제시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하는 가격은 15,000원 종가상 강하게 지켜지지 못하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G3 BNT입니다. 이 종목도 딱 보면 거래가 터졌네 알 수 있고요. 수급을 보면 또 이 종목 역시나 금요일날 기관이 20만 주, 외국인이 25만 주, 26만 주, 기관도 10만 주 이상.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 함께 들어온 종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회사 말씀드려 볼게요. G3 BNT는요, 과거 2014년 3월에 오래전 얘기죠. 6년 전 얘기인데 디지털 아리아에서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지금의 G3 BNT로. 그러다 보니까 매출 비중 이렇게 보시면요, 뭐 바이오 백신 업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제조 부문에서도 뭐 모터, 펌프, 트랜스, 자재 이렇게 이쪽 제조 부분의 매출이 좀 있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최대 주주는 여기 보시면요, 최대 주주는 6월 말 기준 양원석 외 2명인데 최대 주주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색할 만큼 지분율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한 운용사가 지분이 훨씬 크죠. 어디냐면 KB 자산운용이 6월 말 기준으로 무려 지분을 9.64%나 갖고 있습니다. 뭐 6개월 동안 상계 꾸준히 사왔죠. G3 BNT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그쵸. 기관이 사면 뭐 KB였을 만큼 여기 양원석 대표 좀 이력이 있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2005년에서 2009년까지는 한미아품 임원이셨고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차바이오텍 대표이사, 그 이후에는 G3 BNT. 시장 분위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좀 알아보면요, 올해 증권사에서 나온 레포트는 일단 1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많은 증권사들이 막 너나 할 것 없이 레포트를 내놓는 그런 기업은 아니고요. 올해 1월 6일
첫 레포트를 시작으로 최근에 8월 달에 레포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특정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좀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목과 내용 모두 좀 직설적이긴 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참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애정을 많이 갖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든다고는 할까요? 내용을 보면은. 제목 보세요. 임상 3상 기대감에 주가 안 오른 종목 없다.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제목을 좀 쓰시더라고요, 보면. 네. 최근에 보면은 잃을 게 없는 주가, 현 시점 봐야 할 대표 종목. 뭐 하여튼 이렇습니다. 내용 보면은 그쵸? 굉장히 솔직하게. 제목도 이러니 뭐, 그쵸? 네, 내용은 뭐 안 보셔도 알겠죠? 그 분위기는. 네, 뭐 솔직한 건 좋으니까요, 그쵸? 네, anyway. 현재 회사는 안구 건조증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700명의 환자 모집이 모두 종료되고 투약 기간, 이제 하는 거죠. 투약 기간이 2주라고 하네요. 2주로 설정되어 있는 만큼 늦어도 9월 중에 다 모아서 2주밖에 안 걸리고, 그러면 이제 9월부터는 좀 아까도 봤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같이 들어왔고, 그래서 9월부터는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흐름 수급 좀 보면요, 아까도 봤지만 외국인이 기관 중에서는 좀 많이 들어온 쪽이 뭐 연기금, 금융투자, 투신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기술적 흐름을 보면요, 뭐 거래량, 뭐 수급도 양호했지만 이동평균선들이 좀 수렴해 있어요, 일단. 그쵸?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상황에서는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니지만 거래량이 터지면 뭔가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볼까? 뭐 그런 타이밍이긴 해요. 네, 기술적으로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아실 거고. 참고로 8월 30일 일요일 주식학 개론에 올라갈 영상이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관련된 내용인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로는 32,000원, 2차 목표가로는 35,000원 제시해 봅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하는 가격은 27,900원이 종가상 강하게 지켜지지 못하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아모텍입니다. 아모텍도 딱 보시면 좀 올랐고 거래량이 터졌고, 수급을 보면 기관이 월화수목 팔다가 또 여러 기관들이 들어온 걸 보면은 거의 무슨 시그널이라도 있었던 듯이 함께 모두 샀어요. 그쵸?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도 샀고, 수량은 많진 않지만 은행, 기타 금융까지. 그쵸? 네. 최근에 좀 기타 법인이 꾸준히 사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회사 좀 봐보겠습니다. 아모텍은 2003년에 상장된 종합소재 부품 기업입니다. 이렇게 4개의 사업부가 있어요. 세라믹 칩, 안테나, 모터, 기타 전자부품, 이렇게 4개의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 회사로는 상장사 하나랑 비상장사 3개가 있는데, 아모그린텍이라는 상장사를 6월 말 한 17.58% 갖고 있고, 나머지는 비상장사입니다. 뭐 나노바이오, LED, 아몰포스, 이쪽은 이제 9개고요. 이런 것도 좀 참고하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요. 2분기 실적은 1분기 대비 적자 전환했어요. 전년 동기
작년 2분기 실적도 적자였는데 얘가 회사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자라는 표현을 쓰니까 혹시 오해하실까봐. 이번 2분기에는 적자폭이 좀 커졌죠. 이유는 갤럭시 S20 시리즈를 포함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부진 때문이었습니다. 어디가 좀 그랬냐면 여기 세라믹 칩이랑 안테나 쪽이 매출이 좀 감소했어서 영향이 있었죠. 근데 2분기 실적이 적자가 작년보다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 정도면 견조한 거 아닌가요? 그쵸? 네, 견조한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의 신제품이 여러 나오고 또 부품 공급이 시작되었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내년에 2021년에 MLCC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큰 듯 보입니다. 좀 기존의 MLCC가 아니고 좀 다른 방식인 것 같은데 올해 매출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본격적인 관련 매출은 내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증권사에서 나온 레포트는 총 4개입니다. 시장의 분위기 좀 보려고요. 목표가가 IBK 4만원, 하이투자 4만원. 여기는 똑같으니까요. 여기 미래에셋대우만 31,800원 좀 낮긴 한데, 물론 제가 다 봐봤는데, 미래에셋대우 경우도요, 이제 스마트폰에서의 좀 실적만 좀 확인되면 투자 의견을 높일 거다. 뭐 그런 내용도 적어 두었습니다. 뭐 충분히 뭐 이해는 가요. 그쵸? 네. 나중에 투자 의견이 올린다면 31,800원에서 얼마로 올릴지. 그게 이제 좀 관심사긴 한데. anyway. 그리고 주주 현황을 보면요. 네, 김병규 대표이사가 이제 최대 주주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무려 12.8% 갖고 있고요. 6월 말 기준이에요. 국민연금이 8.6% 갖고 있고요. LTO 엘텍 주식회사에서 7.7%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국민연금이랑 운용사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LTO 엘텍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좀 가끔 종목들에 좀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볼 수 있거든요. 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유명하기보다는 제가 좀 일반인 분들이 좀 보신다면은 운용사 하나랑 국민연금 함께 좀 지분을 갖고 있다. 이 정도에 좀 초점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 수급을 봐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도 보면요, 뭐 샀다 팔았다 해요. 근데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뭐 지분 한 주만 놓고 보면은 뭐 조금 지분이 늘어났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관이 5거래일 만에 샀고 여러 기관이 함께 들어온 거 눈에 들어옵니다. 1차 목표가로는 35,000원에서 36,000원 사이를 제시하겠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하는 가격은 35,500원이 종가상 강하게 지켜지지 못하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좀 거래량의 추세도 좀 돌파된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 첫째 주 주간 수급 관심주는 후보 종목 8개 중에서 이처럼 4개를 뽑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9월 첫째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